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길수입니다. 인공지능 특강 1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에서의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인공신경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여러 가지 퍼셉트론, 즉 노드라고 불리우는 여러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합이 됩니다. 이때 이 바깥층을 입력층이라고 부르고요. X들이 들어가는 층이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가공되는 층, 복잡하게 엉켜서 계산되는 층을 응lik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밖에 출력되는 층을 출력층, 즉 Y가 나오는 곳이죠. 이곳을 출력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오류 역전파를 수행하기 위해서 은닉층의 활성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함수는 비선형 문제의 해결이 목적입니다. 다양한 층을 쌓는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엑소올 문제를 대표적으로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 외에도 엑소올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세상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소실 문제의 해결을 고려해야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함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신경망의 유형에 따라 적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노드들이 층이 쌓여진 이러한 단순한 형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는 RNN, CNN, 오토인코더와 같은 다양한 구조의 신경망의 유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사용되는 활성함수가 살짝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출력층에서는 그럼 활성함수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층에서 활성함수는요, 신경망의 목적에 맞는 함수를 선정해야 됩니다. 신경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이 신경망을 내가 회귀 문제에서 사용을 할지 혹은 분류 문제에서 사용을 할지에 따라서 활성함수가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신경망의 네트워크의 손실함수도 결정해야 됩니다. 손실함수라는 것은 오차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분류 모델인지 회귀 모델인지에 따라 목적에 맞는 오류를 표현하는 손실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줘야 이 신경망이 제대로 학습이 돼서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를 목적에 맞게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은닉층에서의 활성함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과정과 조금 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초의 퍼셉트론에 들어가는 활성함수는 계단함수였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신호를 출력하지 않고요. 0보다 클 때는 신호를 출력하는 함수가 바로 스텝 펑션 계단함수였고요. 하지만 이 계단함수를 활성함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간 기울기가 0이고 특정 구간에서 미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사용이 불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등장을 했죠.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0에서 0.25 정도로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층이 많아질수록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울 RNN이라는 신경망에서 배울 LSTM이나 GRU 같은 모델에서는 내부 메모리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간단한 신경망 구조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생각해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아래로 조금 더 길게 늘렸어요.
자, 이렇게 됐더니 기울기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기울기 값이 크지만 어쨌든 기울기 소실 문제가 지연이 될 뿐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뒤에 RNN 계열에서 신경망을 공부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했더니 기울기 소실 문제가 지연이 되지만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렐루라는 함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렐루 함수는요, 0보다 신호가 작을 때는 출력하지 않고 0보다 신호가 클 때는 들어온 신호 그대로 출력하게 되죠. 이 렐루 함수를 통해 기울기 소실 문제가 극복이 되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신경망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렐루 함수는 음수 쪽에서 신호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리키 렐루라는 것이 고안이 돼요. 리키라는 것이 영어로 누수잖아요. 자, 이렇게 음수 쪽에 누수를 줍니다. 어느 정도의 누수를 줘서 음수 영역으로 인한 퍼셉트론의 미약습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리키 렐루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음수에 대한 한계값이 없어서 활성화 지연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렐루나 리키 렐루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실험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리키 렐루보다는 보통 렐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음수에서 신호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다 보니 리키 렐루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복잡한 활성함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젤루, 엘루 같은 최신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이 등장을 해요. 젤루나 엘루 같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면은 미분값을 계산할 때 수식 자체가 복잡해서 컴퓨터 성능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신 논문과 같이 어떠한 연구 분야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그냥 렐루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신 논문에서는 젤루, 엘루 이외에도 정말 많은 활성화 함수들이 논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은닉층에서의 활성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출력층에서의 활성함수와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의 손실함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회귀 모델을 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망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 인건비, 이자율, 판매량 이러한 X 변수들을 통해서 신경망을 거쳐서 이익이라는 Y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익은 수치형 변수죠.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회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수치형 변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설계를 할 때 출력층의 활성함수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러한 다양한 X값들이 신경망에 들어가서 은닉층에서 다양한 노드들과 층들이 엮여서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이 되고 나서 결과가 출력이 될 텐데요. 이 결과값이 다중선형 회귀들이 모여서 은닉층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계산된 값이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값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값이 나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귀 모델의 활성함수는 항등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항등함수라는 것은 출력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연속적인 예측을 위해 왜 연속적인 예측을 해요? 회귀 모델이니까 수치형 변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예측을 위해서 신경망의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항등함수를 활성함수로 회귀 모델에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역전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손실함수는 우리가 이미 머신러닝 시간에 회귀 분석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면 되죠. 민스퀘어 에러는요, 전 구간이 미분 가능하며 아래로 볼록합니다.
머신러닝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 잠깐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민스퀘어 에러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곡선을 그리고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차가 최소가 되는 이 지점, 즉 최속점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경사를 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스퀘어 에러는요. 정답과 멀어질수록, 즉 최소점과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파라집니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파르다라는 것은 경사를 타고 내려갈 때 크게 타고 내려올 수 있고요. 최소점에 가까워질수록, 즉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천천히 내려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그래서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고요. 정답과 멀어질수록 더 큼지막하게 경사를 타고 내려가서 학습 속도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경망이 회귀 모델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손실함수로 민스퀘어 에러를 보통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중분류 모델을 신경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이, 성별, 혈압, 음주량, 흡연 여부 같은 것들을 X로 집어넣고요. 암 여부를 Y로 예측하는 이중분류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암 여부는 1일 경우는 암, 0일 경우는 암이 아니다 라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경망을 설계하면 돼요. 자, 이렇게 0과 1 사이에 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함수를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어떤 함수를 공부했냐면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공부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바로 이진분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요. 0과 1 사이에 예측이 true가 될 확률을 출력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값이 0.5 이상이면 true로 판정하면 되겠죠. 이 다양한 x들이 은닉층 안에서 조합돼 가지고 값이 계산돼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필터링 되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에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진분류 모델에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손실함수는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될지 우리는 이미 머신러닝 파트에서 6강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실함수는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진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되죠. 자, 최대 우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이 나와요. 0과 1 사이에 확률이 나오는데 이 확률을 최대화시키고 싶습니다. 최대화시키는 것은 반대로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최소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진 교차 엔트로피였습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로그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1일 때 x축을 지나갑니다. 자, 이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0에서 1 사이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딱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정답이 1이죠. 즉 정답과 가까울수록 오차가 적습니다. 근데 정답과 멀어질수록 1과 멀어질수록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손실함수는 결국 오차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정답과 멀어질수록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경사하강법에도 어울리면서 오차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함수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과 멀어질수록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진분류 모델에서는 손실함수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진분류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중분류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강아지 그림을 X로 집어넣고 은닉층에서
자기네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이 될 건데 이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닭인지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때 강아지, 고양이, 닭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전처리를 해줘야 됐어요. 이것도 이미 분류 시간에 머신러닝 파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핫 인코딩을 해줘야 됐죠. 원핫 인코딩을 통해 강아지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줘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활성함수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것도 이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각 클래스에 lokal 확률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으로는요, 확률의 총합이 1이 되죠. 자, 강아지 그림이 신경망에 들어가서 결과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결과값이 튀어나올 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이제 확률로 변경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의 확률이 70%, 고양이의 확률이 20%, 닭의 확률이 10%.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다중분류 모델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손실함수로는 어떤 걸 사용하냐? 앞에서 이야기한 이진분류 모델에서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일반화시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지금 정답은 강아지가 1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0.7이에요. 이상적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쳤을 때 0.7, 0.2, 0.1의 값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1, 0, 0이 튀어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다중분류 모델이 되겠죠. 즉, 이 0.7과 이 1 사이의 차이, 이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얘만 신경 쓰면 돼요. 고양이나 닭은 어차피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나 닭 같이 0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식은 없어지게 될 거고요. 1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값이 살아남게 되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바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가 됩니다. 정답인 클래스와의 오차만을 고려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은리층의 활성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출력층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활성함수, 그리고 손실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 해당 장표 하나로 정리를 해볼게요. 은닉층의 활성함수는요, 일반적인 신경망이면요, 렐루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 배울 RNN 계열 모델이라면 활성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고요. 내부 셀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RNN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신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은 젤루나 엘루 혹은 현재에도 계속 다양한 활성함수들이 논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컴퓨팅 효율이 가장 좋고 성능이 가장 괜찮은 렐루를 보통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출력층의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신경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할 거면요, 활성함수는 항등함수를 사용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귀 모델은 수치형 변수를 예측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손실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진분류 모델은요, 활성함수로 0에서 1 사이에 확률을 출력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손실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중분류 모델은 활성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해 주고요.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일반화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 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망을 구성할 때 이 썸머리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신경망을 설계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에서의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신경망에서의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경망의 기본적인 모델들, DNN, CNN, RNN, 오토인코더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